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니언 원장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피부에 시술을 하기 전에 왜 얼굴 진단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건성 피부인데 저는 지성 피부예요. 아니면 수부지, 즉 수분이 부족한 지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겨울철을 지나 봄철로 오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지다 보니 나는 건성인가 보다, 저는 당김이 좀 있어요, 속당김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로 건성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성 피부에 가까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하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얼굴 진단을 꼭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얼굴을 진단할 때 쓰는 기기인데요. 먼저 정면 사진을 찍고 좌측면 사진, 그리고 우측면 사진을 찍으면서 각각 얼굴의 어디 부분이 문제인지, 어디가 조금 더 안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은 얼굴의 반사광을 최대한 줄여서 내 얼굴의 굴곡진 부분이라든지 주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햇빛이나 조명 아래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때도 많고, 이런 주름이나 이런 깊이들이 명확하게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이 광원을 이용해서 얼굴에 내 주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모공의 깊이와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좀 더 심한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조명, 즉 LED 조명이랑 저희가 밖에서 보는 태양광이랑은 밝기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는 이런 색깔인데 밖에 나가면 제가 피부가 이래요, 밖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야외에서 보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최대한 보정해서 저희가 한의원 안에 있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사진으로 찍어 놓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색소를 보는 광원입니다. 이 색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광에 따라서 얼굴의 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색소가 어디 부분이 안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얼굴에 내가 홍조가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색소 침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갈색빛인지 청색빛인지 점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내 얼굴의 유분기와 즉 피지와 포피린의 분비를 보게 되는 건데요. 내가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좀 많이 나요, 포피린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활성화된 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편평사마귀와 비립종의 구분을 예로 하게 됩니다. 비립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고, 실제로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안에 피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립종들은 편평사마귀처럼 지져서 없애는 게 아니라 지진 후에 압출을 통해서 안에 있는 걸 꼭 빼내줘야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낼 때도 이런 얼굴 진단기는 꼭 필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사진들을 나중에 분석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각각의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얼굴에 모공이 어떤지, 주름이 어떤지, 그리고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심지어 수분까지도 어떻게 보이는지, 마지막으로는 피부 타입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운데 나오는 점수 같은 경우는 50점이 평균입니다. 이 50점 평균을 기준으로 높으면 내 피부가 되게 좋구나,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50점보다 점수가 낮다면 내가 관리를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 검사 결과에서 보면 점수가 특히나 낮은 모공이라든지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숫자들은 평균과 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은 좋은 거고 빨간색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온 것 중에 숫자가 크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유분기와 수분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검사하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수분 같은 경우는 되게 적절한 상태로 나타나 있고, 유분 같은 경우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피부들 같은 경우는 건성이다 지성이다 이런 부분이 나눠지지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지금은 좀 건조해요가 될 수가 있고, 여름철이라든지 땀 분비가 조금 많이 날 때는 얼굴이 좀 기름져요, 이렇게 좀 닦아내야 돼요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조금 더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얼굴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씹느냐 왼쪽으로 씹느냐에 따라서 발달하는 턱 근육도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얼굴의 균형이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비대칭들이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자세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 쪽에 비대칭이 좀 더 심한지,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된다면 어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턱선 같은 경우는 턱선이 내가 좀 처져 있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처진 부분들보다 얼마나 내가 더 날카로운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양 턱선의 각도도 비슷하고 평균보다 훨씬 더 날카롭기 때문에 턱선은 되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나 더 안 좋은 부분들을 보게 될 건데요. 관리주의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얼굴에서 봤듯이 모공 같은 경우, 모공이 조금 더 깊거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모공에서 특히나 심한 부분이 왼쪽 뺨 부분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 모공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울퉁불퉁하게 피부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기를 통하면 모공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진단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되게 깊은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까맣게 나온 거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름은 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자주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깊거나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 자체도 높게 나오는 거고, 크게 나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탄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모공이 동그랗게 있다가 점점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 처짐을 통해서 얼굴에 탄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 탄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보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공의 깊이가 생각보다 아래로 처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왼쪽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처짐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상에서도 왼쪽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탄력을 보강하는 치료를 오른쪽보다 왼쪽에 좀 더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지어야 명확하게 내 피부에 맞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소 같은 경우도 홍조가 심한 부분이라든지 어디 부분에 홍조가 좀 더 심한지를 더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홍조를 통해서 어디 부분이 더 안 좋은가, 어디 부분이 더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얼굴 쪽에는 피지나 이런 분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압출을 한다든지 조금 더 개선된 얼굴 쪽에 피지를 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치료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피부톤이나 전반적인 톤에서도 약간 붉게 보이는 부분이랑 전반적으로 색깔이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토닝이 좀 필요하구나, 아니면 홍조를 조금 더 개선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홍조도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B존, 코 같은 경우는 수치가 22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홍조보다 되게 심한 편이기 때문에 코를 이런 경우에 바라봤을 때 되게 붉으시네요, 코가 되게 빨개서 스트레스예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얼굴의 피지 분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평균에 크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너무 많거나 그런 얼굴들은 아니고, 포피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수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을 보게 되면, 수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수분이 되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건조함이 좀 덜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전체적인 피부 타입을 보면 조금 건조한 편이지만 강한 피부를 가지시고, 색소가 없는 편에 속하면 조금은 주름이 있다,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주름은 져 있다, 그리고 트러블 이런 거에는 크게 강하고 다크서클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얼굴을 진단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조가 코에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염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환절기가 되면 코를 자꾸 풀고 코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콧물이 자꾸 나서 코가 붉게 변했어요, 아니면 코에 혈관이 너무 발달을 해서 빨간 부분들 핏줄이 막 보여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피부만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염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그래서 코를 자꾸 만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개선을 꼭 해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너 뷰티라고 그걸 부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면 내가 생리기간이 되면 피부에 뾰루지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비염이 있어서 눈을 자꾸 비벼서 얼굴이 가려워서 여기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 괜찮은데 얼굴에 화끈화끈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요새 갱년기가 지나가다 보니 얼굴에 상열감이 너무 심해서 건조함이 더 극대화되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피부를 잡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피부를 잡아가면서 내부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사기기를 가지고 하나씩 진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굴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코 같은 경우도 비강을 한번 보면서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고 비강이 많이 좁아져 있다 보니 코를 자꾸 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에 뾰루지나 이런 것도 많이 나고 코에 핏줄이나 홍조나 이런 것도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진단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잡아 나가시는 게 내가 피부에 개선을 시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외부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각각의 광원에 맞춰서, 즉 빛에 반사되는 거에 맞춰서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피부의 병변이 뭐 때문인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질환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얼굴 진단을 통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반면에 내가 내부적으로 제가 코를 자주 만져서, 아니면 눈을 자주 비벼서, 아니면 상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요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저희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다 보니 얼굴에 불편감을 가지고 여러 병원들을 다니시거나 시술을 받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적과 외부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잡아나가면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